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차 함수 맨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교과서 페이지가 좀 많거든요, 시험 범위가. 근데 사실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크게 많지 않아요. 112페이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요 쌤이 최근에 올린 1차 함수 30분 만에 끝내기 맨 앞에 함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시고 먼저 2차 함수가 뭔지부터 봐야겠지. 먼저 2차 함수는 y는 x제곱 플러스 5 이런 것처럼 이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해지는 그런 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도 2차 함수고요. y는 3x제곱 플러스 5 또는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른쪽이 y는 오른쪽이 다 x에 대한 2차식이면 다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함수는 fx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fx는 3x제곱 빼기 2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5 함수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볼게요. 먼저 113페이지는 2차 함수가 뭔지 물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114페이지에 문제 1, 2, 3이 기본적인 2차 함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함수값 묻는 거, 그리고 2차 함수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상황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y는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타내시는지 그것도 지금 묻고 있네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 y는 x제곱, 얘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이건 알 거예요. 다만 모르는 친구들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또는 이렇게 생겼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거야. 먼저 그래서 y는 x제곱, 얘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y는 x제곱의 성질이 뭐냐? 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랍니다. 그렇게 생겼죠?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즉 x가 음수일 때는요,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작아진다. 반면에 x가 0보다 클 때는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이러한 성질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x제곱, 얘를 만족하는 x, y들을 표시하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요. x가 1일 때 y 1이고요. x가 2일 때 y 4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4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었어요. 자, 다음. 그 다음에 배운 게 y는 ax제곱입니다. 요거 우리 같이 창비간에 셌었지.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y는 ax제곱 입력하시면 요런 그래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값을 바꿔보면서 얘 특징을 관찰했었습니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요. 그리고 양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반면에 a가 0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래프 폭이 넓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작으면 그래프 폭은 넓다. 이게 우리가 관찰한 주된 성질이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페이지 12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 내가 a 값을 바꿔보면서 우리 관찰했던 성질이 원점이 꼭지점이었어요. 그리고 y축이 축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또 맞았어요. 세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마찬가지로 아까 봤었어요. 마지막 4번. 얘가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a 값을 제가 3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지금 y는 3x제곱 그래프예요. y는 3x제곱. 자, 4번 성질이 뭐였냐면요. 4번 성질이 y는 마이너스 ax제곱과 y는 ax제곱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랑
x축에 대해서 대칭 1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y는 마이너스 3x제곱 입력하시면 여기 있는 파란색 y는 3x제곱과 빨간색 y는 마이너스 3x제곱, 정확히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아까 그 성질에 있었던 4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3번,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배운 내용은 요게 답니다. 자, 그 다음 122페이지 y는 ax제곱 플러스 q입니다. 요것도 우리 해봤어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y는 a x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q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값이 두 개 더 생겼죠. 자, 얘 형태는 y는 ax제곱 플러스 q 요겁니다. 여기가 a 값이고요. 여기 q 값이에요.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a 값, 즉 x제곱의 개수가 움직이면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데 뒤에 더해지는 q, 요 상수항 q를 움직이면 내가 q를 키우면 위로, q를 낮추면 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q 값에 따라서 이 이차 함수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요걸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차 함수 지금 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꼭지점 그리고 축, 대칭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질 다 제껴두고 일단 얘를 관찰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한 거다.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하고 꼭지점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것보다 그런데 이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y는 ax제곱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거든요. 그러면 꼭지점 그대로 위로 q만큼 이동했을 거니까 얘는 0,q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로 그대로 위로 이동했기 때문에 대칭축도 안 변한다. 그래서 아까 y는 ax제곱처럼 y축을 축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q만큼 위로 올라가 버리면 꼭지점은 그대로 0,q가 된다. 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어디까지 넘어가냐?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는 y는 ax제곱 플러스 q 요걸 관찰했다면 지금은 y는 a에 x 빼기 p 제곱입니다. 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예요. 똑같이 그래프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거 관찰해 볼게요. 예, 요런 형태예요. 어떤 형태? a의 x 빼기 p 제곱입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a는 이 이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었는데요. 요 p를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x-p에 있는 p는 이 이차 함수를 오른쪽 왼쪽으로, 즉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칭축도 같이 움직이고요. 꼭지점도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내용이 여기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y는 ax 빼기 p 제곱 그래프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축이 이번엔 바뀌었어요. 아까는 y축이었는데 x는 p를 축으로 한대요. 왜냐? 아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는 대칭축이 안 바뀌었는데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봤을 때 y는 3의 x-3의 제곱, 이 식을 봤을 때 누가 얼마만큼 이동한 건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y는 3x제곱이라는 놈이 어떻게 바뀐 거냐? 원래 여기 있는 이 자리, 요 3이 p였죠. p 자리였는데 p 대신 3이 들어간 거예요. p는 3입니다. 따라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플러스 2라고 적혀져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자, 아까 원래 여기는 x-p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x 플러스 2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P, 여기서 P가 얼마일까? P는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X 빼기 P가 얘가 되려면은 P가 마이너스 2여야 X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X축 방향으로도 이동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냐면은 이 두 개 섞은 거예요. 127페이지입니다. Y는 A에 X-P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에서 꼭지점 그리고 대칭축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프로그램 입력해 보면은 자, 제가 입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Y는 AX 빼기 P 제곱 플러스 Q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옮겨가면서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마찬가지로 A는 모양을 결정한다. 완전제곱식 앞에 있는 A는 모양을 결정하고요. 예,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X 빼기 P, 여기서의 P가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에 더해져 있는 상수항 Q는 이렇게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Y는 3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놈일까? Y는 3X 제곱이라는 놈을 X-2라고 되어 있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플러스 5 보시면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어요. 그리고 Y축이 대칭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시면 이 꼭지점이 2,5가 되고요.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대칭축은 X는 2가 된다. 그래서 꼭지점과 대칭축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외울 수도 있긴 한데 이해하고 외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주어지는 형태가 아닌 그냥 2차식, Y는 2차식으로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거 크게 볼게요.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Y는 A의 X 빼기 P 제곱으로 주어진 이렇게 주어진 형태는 우리 꼭지점, 축의 방정식 또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복잡하게 묻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져요.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거든요. 여기서의 그래프 폭 또는 꼭지점과 대칭축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이 바꾸는 방법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자, 먼저 얘네들 예시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페이지 131쪽에 문제 1번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5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을 전부 다 이 완전제곱식 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숫자 하나만 남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야 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상수항 누가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이 함수에 더하기 1을 했어요. 자, 근데 그냥 더하기 1 해버리면 이 함수가 함수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빼기 1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내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완전제곱식 만들 때 쓸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산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동그라미 친 놈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얘는 누구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놈이고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원래 0,0이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됐고요. 그리고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y축이었는데 y축 x는 0이죠. 원래는 y축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너무 쉬워. 필요한 상수항을 추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2번, 3번, 4번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얘로 묶어줘야 돼요.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상수항 누가 필요할까요? 네, 플러스 9입니다. 근데 내가 9만큼 더해줬어. 그럼 값이 변하잖아. 함수가 변하잖아요. 빼기 9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곳에서 일어났냐? 이 괄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괄호 안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만큼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데 쓸 거야. 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있어. 마이너스 9. 얘는 필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야. 그래서 괄호 바깥으로 내보낼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괄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9 이렇게 이 괄호 없애주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9가 되죠. 똑같이 이 마이너스가 있는 괄호 바깥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9가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과 9 계산하시면 플러스 8입니다. 얘는 어떤 놈인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8이 되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김에 3번, 4번도 같이 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3번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준다고 했어요. 누구를? x가 들어있는 놈 전부를 묶어주시면 y는 2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7입니다. 플러스 7, 요 숫자는 안 묶어요. x 있는 것만 묶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근데 플러스 1이 생겼으면 마이너스 1도 만들어줘야지. 원래는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제곱식 만드는 데 쓸 거고 얘는 바깥으로 쫓아낼 거예요. 자,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마이너스 1 나갈까요? 아니죠. 앞에 2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 전부 다 이 괄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2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서 나갑니다. 조건에 보낼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2의 x 마이너스 1 제곱 7이랑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 1,5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패스하겠습니다. 4번은 패스할게요. 4번은 인수분해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구하는 게 조금 설명하기도 그렇고 1, 2, 3번을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은 어떤 2차 함수가 있어도 꼭지점과 대칭축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내용이에요. 정리하시면 결국 배운 건 뭐냐? 처음에는 y는 x제곱 얘 그래프 성질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고요. 꼭지점 0,0이고요. 대칭축은 y축이에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질 때 y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놈이었습니다.
그 다음 배운 게 y는 ax제곱이에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력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얘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죠. 그리고 꼭지점, 대칭축 이랑 똑같았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식에서 이 p랑 q의 역할이 있었어요. p는 x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q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p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구나.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q가 마이너스 3이구나. 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놈이구나. 그러면 꼭지점 좌표도 이렇게 바뀌겠죠. 축의 방정식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원 마무리랑 대단원 마무리 풀이할게요.